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2 믿을 수 없는 한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한약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93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42 믿을 수 없는 한약. 고등계의 문을 열었다. 눈만 빠끔빠끔하는 썩은 송장 같고 고름 냄새에 내가 들어가니 모두들 뒤로 주춤주춤 물러간다. 평북 정주의 S라 하는 중학 동창이 사상범으로 잡혔는데 그쪽에 조회가 있어서 나를 조사하는 것 같이 나는 추측하였다.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 나 역시 모르는 일이고 또 지금의 요 모양 요 꼴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사상적인 지하 공작을 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을 하였다. 여러 가지의 주를 듣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 반생기를 쓰고 가는데 누락된 것이 있다. 그동안 집에서는 약도 없으니 한의한테 진찰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한약을 쓰라고 여러 번 권유와 강요가 있었으나 나는 거절하였다. 한약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선 사람의 한의의 실력으로서는 절대적, 나는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언사를 거듭 말한다. 절대적으로 이 병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어떤 고명한 한의의 비방보다도 더 좋은 효과 있는 약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나는 10여 년 후 내가 살고 있는 인천시 간석동의 성계원을 비롯해서 남한 각지의 수많은 환자를 상대해서 조사해 본 즉 발병 당시 한약을 쓴 환자들은 대개가 병을 악화시켰으며 또한 막대한 가산을 경주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이 나병에 대하여 처음부터 한의와 한약을 상대하지 않고 또한 상대하지 않는 원인은 오로지 내가 수의학을 전공한 까닭이라 하겠다. 당시에도 나병에 효력이 있는 약은 몇 가지 있었다. 그 하나는 약이라기보다는 열대지방의 무성하게 자상하는 대풍자란 나무의 열매를 까서 그 알맹이를 짠다. 이 짠 기름을 약국 방명으로는 대풍자유라 한다라고 챕터 41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1919년생 하나원 시인이 1960년대에 쓴 글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도 있고 난해한 단어도 있습니다. 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동계의 문을 열었다. 눈만 빠끔빠끔하는 썩은 송장 같고 고름 냄새의 내가 들어가니 모두들 뒤로 주춤주춤 물러간다. 평북 정주의 S라 하는 중학 동창이 사상범으로 잡혔는데 그쪽의 조회가 있어서 나를 조사하는 것 같이 나는 추측하였다.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 나 역시 모르는 일이고 또 지금의 요 모양 요 꼴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사상적인 지하 공작을 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을 하였다라고 챕터 41을 열고 있는데요. 어렵사리 인력거를 타고 출두하여 2층 조사실로 들어가니 고등계 형사들이 주춤거리며 거리를 두었던가 봅니다. 하운의 행태가 마치 미라처럼 붕대로 둘둘 두르고
눈만 빼꼼히 드러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확하게 출두 이유를 모르겠지만 분위기로 보아 정주에 사는 S라고 하는 중학교 동창이 사상범으로 잡혔는데 연루된 것이 아닌가 싶어 연행을 하였던가 봅니다. 여러 질문이 있었으니 보다시피 이러한 몸으로 어쩌겠는가고 역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빠끔빠끔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작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담배를 자꾸 세게 빠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며 여기서는 끔뻑끔뻑이 맞는 표현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송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뚱이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고름 냄새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상처가 골마서 생기는 누르스름하고 끈적거리며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의 악취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학교나 스승에게서 함께 공부하거나 배움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사상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 체제에 반대하여 혁명적이거나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그 체제의 변혁을 깨하려다 붙잡힌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적 사항 따위를 관계기관에 알아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미루어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비합법적으로 몰래 하는 활동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반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에게 묻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주의를 듣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 반생기를 쓰고 가는데 누락된 것이 있다. 그동안 집에서는 약도 없으니 한의한테 진찰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한약을 쓰라고 여러 번 권유와 강요가 있었으나 나는 거절하였다. 한약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선 사람의 한의의 실력으로서는 절대적, 나는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언사를 거듭 말한다. 절대적으로 이 병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어떤 고명한 한의의 비방보다도 더 좋은 효과 있는 약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등계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어떤 혐의도 발견할 수가 없는지 주의만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 반생기를 쓰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보완했는데 주 내용은 집이나 사회에 치료용 약품이 없으니 한의사를 찾아 진료를 해보라는 주변의 조언이 많았으나 하운의 상식으로는 한의적 치료보다는 양으로 고쳐야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졌던가 봅니다. 비록 수학이지만 이리농림학교와 북경대 노학원에서 배운 학문을 바탕으로 한 신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반생기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의 절반의 기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표현법으로 한국의 한방에서 쓰는 약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표현법으로 한국의 한의학 의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권유라고 하는 것은 권하여 하도록 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요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요구함을 뜻하는 말이고, 그리고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제의나 요구, 금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이 되겠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신비로운 처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여 년 후 내가 살고 있는 인천시 간석동의 성계원을 비롯해서 남한 각지의 수많은 환자를 상대해서 조사해본 즉 발병 당시 한약을 쓴 환자들은 대개가 병을 악화시켰으며
또한 막대한 가산을 경주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나의 슬픈 반생이라는 자서전을 쓰던 때가 37세였기에 지난날의 자신의 처신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하운이 성계원에서 한센인의 치료와 자활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개의 환우들이 한약을 쓴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더 악화된 경우를 경험했다는 것을 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산만 탕진하는 우를 범했다는 진술입니다. 여기서 성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계원은 한하운이 부평과 인연을 맺은 첫 정착지로서 1950년 3월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세리동의 나병 환자 정착촌에서 지내다가 부평의 공동묘지 인근 골짜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마늘산에 나환자 600명과 함께 정착합니다. 이곳에서 자치위원장에 취임하며 마을 이름을 성계원 또는 성혜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지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관계가 나쁘게 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막대한했는데 더할 수 없을 만큼 많거나 크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재산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경주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기울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나병에 대하여 처음부터 한의와 한약을 상대하지 않고 또한 상대하지 않는 원인은 오로지 내가 수의학을 전공한 까닭이라 하겠다. 당시에도 나병에 효력이 있는 약은 몇 가지 있었다. 그 하나는 약이라기보다는 열대지방의 무성하게 자생하는 대풍자란 나무의 열매를 까서 그 알맹이를 짠다. 이 짠 기름을 약국 방명으로는 대풍자유라 한다라고 챕터 41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하운이 한약이나 하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리농림학교와 북경대 농학원에서 동물 관련 학문을 공부하였기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도 나병에 좋은 약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풍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풍자유는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대풍자란 나무의 열매 속에 있는 씨를 짜서 나온 기름을 약국 정식 명칭으로 대풍자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대풍자유가 그중 가장 효과가 검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수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질병, 치료와 위생관리, 품종개량, 사육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나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리고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의 원인 또는 조건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 대하여 돌아오는 좋은 결과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열대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 해기선 사이에 있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기후대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자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과 같은 열매 또는 씨앗 이런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산유자 나무과의 대풍자 또는 동속 근현식물의 씨앗을 말하며 문둥병으로 인한 국부마비 및 붉게 붓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헐며 입술이 갈라지는 현상을 사용한다 하겠습니다. 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는 없는 단어로서 열매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착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방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없는 단어로서 정식 약의 명칭, 그러니까 의학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풍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풍자 나무의 성숙한 종자로서 열대지방에서 생산된다 할 것이고, 겉껍질을 벗기면 알맹이가 있는데 이것을 집게로 집어내서 불에 구우면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이 기름을 대풍자여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35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3 패망하여 가는 나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